자, 291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이번엔 제1편 뭐라고 써놨어요? 왜 부동산 공시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요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 두 번째 뭐예요? 권능.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권한. 그 다음에 네 번째 권언. 간혹가다 이것 때문에 민법 교수님들하고 트러블이 좀 있어요. 왜? 자,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은 뭐 민법에선 배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법을 배우는 자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요 네 가지 개념이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일 잡기 쉬운 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권리야, 권리. 권리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그 밑에다 한번 써봐요. 그래서 이제 권리라는 걸 다시 한번 독립해서 권리. 자, 권리라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자,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권리 의무. 그래서 권리 의무. 요 권리와 의무 관계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 하나씩 끌어내는 겁니다. 무슨 관계? 법률 관계라고 그래. 법률 관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법률 관계가 법률 관계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법률 관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법률 관계가 뭐냐라는 개념을 하나 잡아야 돼요. 그러면 법률 관계란 물음표를 붙여서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이게 바로 법률관계라는 말을 써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동그라미 쳐봐요. 법, 여기에 뭐예요? 율, 여기에 관계. 그래서 법률관계라는 게 탄생합니다. 그러면 법률관계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무슨 관계? 생활관계. 오늘 이제 개념 하나씩 숙지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권리 의무 관계에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를 세 가지의 방법, 경우의 수가 있죠. 요거는 권리가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겠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는 없는데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와요? 세 개가 나옵니다. 요 세 개 중에서 시험 범위 아닌 게 몇 번일까요? 시험 범위도 모르고 이제 세월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요 3번은. 요거는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게 하나가 나오네. 이거예요. 요거는 써주고 합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애외. 그래서 이게 발음이 안 돼. 애외. 제가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애외 이 발음이 안 돼. 애외.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권리 의무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면 요 두 사람을 쌍방이라고 그러거든. 요거는 일방이에요, 쌍방이. 일방.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써놔요. 이게 형성권이라는 거야. 형성권이라는 개념이 또 탄생하네. 그러면 형성권이 뭐냐? 그러면 또 개념을 하나 잡아놓으라고. 자,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바로 형성권입니다. 형성권도 올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개념들이 이제 세 개의 개념이 이제 탄생하네.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리 의무 관계가 무슨 관계? 법률 관계. 그럼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가 무슨 관계? 법률 관계. 그러면 시험은 그러면 원칙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고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이란 읽어봐요. 뭐요?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무슨 건? 형성권이라. 그러니까 세 가지 개념에서 이제 출발을 하네요. 그러면 이제 권리라는 것부터 이제 요거 이제 개념을 우리가 하나 잡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법이라는 것은 체계 법학이거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잡을 때 읽어봐요.
뭐라고 나왔죠? 권리의 주체, 객체, 그 다음에 뭐예요? 목적. 요 세 가지를 이제 잡아 나간 거예요. 자, 법을 크게 체계화시킬 때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먼저 따져줘야 아까 뭐예요? 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체계법학이라고 그랬죠. 체계법학은 뭐를 외우라는 거예요? 목차죠. 그러면 여기에 주체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주체. 근데 영어로 써주면 참 잘해요. 후가 뭐예요? 누가. 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말로 한다면 누가죠. 누가. 자, 객체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핫이 되겠죠. 핫. 핫이라는 것은 뭘까요? 무엇을. 자, 목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왜라는 뜻이에요. why. 왜 공부를 하느냐? 왜 이 법을 배워야 되는가? 그래서 주체, 객체, 목적. 그러면 법을 공부하실 때 항상 W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이제 3W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3W. 그러면 이제 개념이 다 잡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체, 객체, 목적을 다 활성화시켜 놓고 그러면 자, 주체라는 것은 법학에서 뭐예요? 누가. 객체라는 것은 무엇을. 요거는 이제 일명 뭐예요? 대상이라는 말을 써주기도 해요. 대상이라는 말을 써주기도 합니다. 대상. 목적이라는 것은 why, 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요걸 깔아놓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 너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전세권의 개념을 잡으려면 뭐가요? 이제 누구를 잡아야죠. 그러면 이거 어른 뭘까요? 어른. 전세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전세권자가 되죠. 저 사람은 뭐예요?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가 돼. 전세권 설정자. 지금 누구한테 설정을 해줬어요? 갑이 어한테. 그러니까 갑이 어한테 설정을 해줬으니까 갑은 뭐예요?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그렇죠.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하면 지금 이 집은 어디로 와 있어요? 이 사람한테 와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전세권자면서 직접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직접점유자. 이 사람은 뭐예요? 간접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간접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세입자가 되죠. 세입자가 되고 이 사람은 뭐예요? 주인이 되는 거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체를 잡아냈죠. 갑이 어한테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건자?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거부터 빨리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직접점이자. 이 사람은 간접점이자. 이 사람은 주인. 이 사람은 세입자가 돼.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사를 가면 어때요? 집이 걸레가 돼야 안 돼요? 걸레가 되죠. 왜 걸레가 될까요? 소유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타주점유자라고 그래. 타주점유자라는 것은 타인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올해 이제 점수 2.5점짜리 한번 들어볼래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간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다. 어때? X죠. 그럼 타주점유자는 지금 그러면 간접점유자가,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타주점유자가 아니라 누가 타주점유자예요? 전세권자. 올해 민법에서 2.5점짜리가 이게 탄생한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전세금을 한번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 여기 이제 전세금을 대상으로 하네. 그러면 전세금을 대상으로 하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잡아봐요. 전세권이란 누가 전세권자가 무슨 점이에요? 직접점이하죠. 누가 직접점이에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그러면 이제 한번 잡아봐요. 전세권이란 무엇을? 누가? 전세권자가 뭘 요소로? 전세금을 요소로 직접 사용 수익하는 것. 이게 무슨 건?
전세권. 전세권의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세권 모든 개념을 잡았을 때 크게 봤을 때 주체, 객체, 목적을 잡아 나가듯이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때 그러면 주체와 객체의 목적을 잡아내라는 거야. 그런 거 제일 안 되는 것은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문제 자체가 안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할 거는 그럼 뭘 잡아놔야 돼? 주체를 잡아내야 돼. 다시요. 갑이 어라테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무슨 건자가 돼요?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직접점이에요, 간접점이에요? 직접점이에요. 이 사람은 간접점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세입자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금을 요소로? 전세금을 요소로. 그러면 저 봐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개념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일하는 사람이 어라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자, C라고 생각해보죠. A, B의 관계니까 B라고 한번 해보죠. 이 사람은 뭐예요?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요게 뭐 1억이 채권액이거든. 자, 채권액. 그러면 이제 개념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A가 점이에요? B가 점이에요? B가 점유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A가 점이에요. 자기 집이 있는데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누가 점유하죠? A가 점유하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점이 X네. 그러면 저당권이란 읽어봐요.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않은 채 채권액을 행사하는 것. 이게 무슨 건? 저당권. 저당권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2.5점짜리가 요 채권액, 요 1억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의 뭐예요? 범위가 올해 또 민법에서 출제된 거예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중요하듯이 피담보 채권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거든. 이거는 외워줘야 되거든. 원리의 손실이라고 하거든. 이게 원본이라는 겁니다. 원본 드러나 놓으세요. 원본 이자 이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이게 올해 기출문제야. 다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아닌 것. 읽어봐요. 원본 이자 이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이걸 뭐예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는 겁니다.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잡을 일이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체, 객체, 목적. 이걸 잡아내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법을 공부할 때 누군가, 후, 그 다음에 핫, 그 다음에 Y를 잡아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요 개념부터 서서히 나왔네.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의 개념을 잡아내고 권리 의무 관계가 바로 법률 관계다.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이게 바로 법률 관계.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이란 일방적 어사배세에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건? 형성권이라는 것. 다시 한번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측으로 가봐요. 그러면 291페이지 왜 부동산을 공시하는가? 그 옆에다 하나 이제 적어봐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시법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이제 잡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상당히 어려워요. 이 자체가 그러면 뭐가 특이한 게 없어. 논점이 어디 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정보라는 걸 여기에다 박스를 하나 딱 써놔봐요. 정보. 이 정보가 바로 지적 정보라는 겁니다. 지적이라는 게 감춰져 있어요. 자, 정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관리예요. 관리. 자, 그러면 저는 관리적 측면이고 나중에 이제 목요일 아닌가 그러면 공법 교수님이 올 거예요. 공법 교수님은 개발적 측면을 강의하는 겁니다. 저는 관리적 측면이지.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개발이 나오면 무조건 X야. 개발은 어디에서 배우는 거다? 공법. 저는 어떠한 측면? 관리적 측면이야. 관리. 이게 이제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갖다 붙여보죠. 자, 그러면 이제 주체, 객체, 목적을 갖다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요 한 단계 올려서 주체라고 한번 써봐요.
자, 주체. 자, 주체는 뭐예요? 아까 후죠. 후, 누가라고 그랬어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뭐냐? 바로 지적이죠. 땅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증선이라고 그래. 부정성. 그래서 요거는 강력한 주체, 국가가 돼도 된다. 그래서 주체가 국가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의 주체는 뭐예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객체는 뭐냐? 객체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객체를 이제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객체를 뭐라고 그래요? 요거는 영어로 고친다면 핫이 되고, 무엇을? 그러면 요거는 대상이죠. 대상은 뭡니까? 지적이야. 지적. 그러면 요거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요. 토지만 대상으로 합니다. 땅지자니까. 땅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땅 지자죠. 요거 적자가 뿌리 적자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람의 뿌리는 호적이듯이 땅의 뿌리는 뭐예요? 지적이라는 거. 지적에 관련돼서 배우는 거예요. 지적. 그러면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땅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좀 이따 다시 배울 건데 지번이야. 그러면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듯이 땅에도 이름이 있어. 그게 바로 지번이에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땅에 성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게 지목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사람의 성별은 몇 개죠? 두 개죠. 남성과 여성이죠. 그러면 땅의 성별은 몇 개냐? 28개. 좀 이따 이제 다시 배우게 될 거고. 그러니까 28개. 자, 그러면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땅에도 가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게 면적이 되는 거야. 면적.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다시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지적의 객체는 뭐예요? 토지야. 토지예요. 자, 그러면 뭘 목적으로 하느냐?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목적. 그래서 이제 Y라는 걸 배우게 되죠. Y. 이게 왜입니다. 그러면 목적이라는 것은 제1조의 규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여기에요.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된 목적은 뭐냐?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이게 이제 그러면 일단 감은 잡아냈어요. 감은 잡아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국가. 주체는 국가. 객체는 뭐다? 토지.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이렇게 나오네요. 자, 부동산 등기법의 주체는 뭐냐? 요거는 이제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 당사자라고 그래. 앞으로 이제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 이제 리걸 마인드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 한번 봐봐요. 널 이 시간에 이제 법적 마인드를 좀 키워달라고 그러죠. 읽어봐요. 참새.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 참새. 지금 이 시간입니다. 참새를 세자로 건치면 뭐라고 그래요? 참새를 세자로 건치면 항상 수강생들은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뭐라고 써놨어요? 짹짹짹. 이렇게 말이 많이 나와요. 방앗간도 많이 나와요. 방앗간. 또 뭐가 나와요? 전기줄도 많이 나와요. 세자로 건치면. 근데 요거 다 틀려서. 참새는 뭐예요? 참새는 우리 법학에서는 뭐예요? 읽어봐요. 이걸 무주물이라고 그래. 무주물. 그러면 참새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이거는 동산이 되거든. 그럼 무주물은 선점하는 사람이 장땡이야. 그래서 읽어봐요. 뭐가 탄생하죠? 무주물이죠. 무주물 선점이라는 게 나와. 동산은 뭐예요? 동산은 무주물은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새는 그러면 무주물, 선점, 동산이다. 이게 리걸 마인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생각하기 위해서 자꾸 일반 마인드에서 법적 마인드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참새는 이제 무주물이라고 그러네. 자, 우리가 이제 다 배웠어요. 자, 애인입니다. 전혀 총각도는 애인이 있죠. 법적으로 해석한다면 뭐예요? 애인은 소유권은 없어요. 뭐는 있어요? 점유권은 있다. 이게 바로 법적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저 애인을 해석하면 소유권은 있지만 뭐는 없어요? 점유권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애인은 도망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점유권도 상실하면 애인도 상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애인을 못 도망가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써놨죠? 혼인신고. 그렇죠. 혼인신고. 혼인은 그러면 다 해요? 특별한 사람만 해요? 다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해요. 그래서 나중에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러면 혼인신고가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읽어봐요. 읽어봐요. 공시라는 거. 내 이제 혼인신고했으니까 내 와이프 뭐예요? 접근 금지. 그죠? 혼인신고라면 이거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뭐가 되죠? 법률은 배우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시라는 거야. 공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애인을 법적으로 해석한다면 소유권은 없지만 뭐는 있다? 점유권은 있다라는 거. 그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가 얼마 있는 그러면 저 사람은 집을 팔았다. 매도인, 매수인. 요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 그러면 여기 주체는 읽어봐요. 당사자네. 당사자. 그래서 주체가 일반인이 되는 거네. 그래서 사인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하나 써놓고요. 부동산 등기법의 주체는 뭐가 된다? 당사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니까요. 부동산이네. 아까 부동산이란 뭐라고 그러냐? 민법에다 규정을 해라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네.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해요. 차이점이 나타나죠. 여기는 뭐 읽어봐요. 토지. 여기는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짜장면이죠. 자, 짜장면을 그러면 짜장면에서 제일 거짓말을 잘 치는 건 뭐예요? 제가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그래 안 오길래 전화했더니 뭐예요? 왜 안 와요? 그랬더니 벌써 출발했대요. 3대 거짓말이 되죠. 그러면 짜장면은 어떻게 해야 좋아요? 배달부 아저씨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등기소에도 등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간. 그러면 등기간은 어떻게 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써놔요. 등기법의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거예요. 정확성. 정확성. 이제 신속성과 정확성이네. 자, 그러면 이제 주체, 객체 이제 다 잡아놨어요. 하나씩 천천히 이제 쥐어짜듯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더 달아요. 다른 색깔로 읽어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토지. 토지를 어디에다 공시하느냐? 여기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공부야. 지적 공부.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다 공시하느냐? 이거는 등기부에다 공시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 등기부. 자, 그러면 토지와 지적 공부를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가교가 필요하듯이 이게 뭐예요? 이게 등록이야. 그래서 등록. 요거는 그러면 토지와 등기부를 뭐라고 그러냐? 요거는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체계는 다 잡혔어요. 자, 체계는 잡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개념 한번 잡아내봐요. 그러면 이제 자, 지적이란 이제 써놨으면 이제 한번 잡아보자. 자기가 읽으면 이제 나와요. 지적이란 누가 국가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지적이라는 거예요. 지적의 개념이 이제 탄생하죠. 목적은 국토의 헐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목적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첫 시간에 드립 커피야. 한 방울 한 방울 뚝뚝 떨어져야 돼. 이게 연결이 되면 이제 S+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 걸음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답답하긴 하겠지만 저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자, 지지난주까지 그렇게 어렵게 강의하다가 뭐예요? 지금 그런 말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우려니까 얼마나 한장하겠어요. 그러면 처음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처음 하니까 어려운 거고 저는 뭐예요? 난이도를 올폈다가 내리려니까 한장하겠고 그러니까 서로 다 예로점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잡아놔야 돼. 그러면 이제 나눠놨으니까 공통점을 모아보자고. 공통점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생각을 한번 이제 거꾸로 한번 묶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죠. 자, 여기 토지 건물이잖아요. 공통점은?
토지를 뭐라고 그래? 그러면 사이에다 하나 써놔봐요. 부동산이네. 그렇죠. 부동산. 공통점을 이제 잡아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자기가 이걸 잡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 지적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 포인트는 등기라는 포인트를 잡아봐요. 등기. 그래서 이제 등기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동그라미 잡아요. 그럼 지적이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적이 뭐냐? 지적은 그러면 봐봐요.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땅지. 그러면 땅에 붙어 있는 거 요거 보는 거잖아요. 요거. 그러면 움직여야 안 움직이죠? 안 움직여. 있는 그대로를 공시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써놔봐요. 지적.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주된 공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자, 등기라는 것은 권리관계가 움직인다라는 거야. 권리. 그래서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이 나타나네. 자, 그러면 지적은 앞으로 이제 자기가 요걸 이제 머릿속에 잡아야 돼. 지적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관계 주된 공시. 등기는 권리관계 주된 공시. 그러면 여기 앞으로 이제 읽어봐요. 지적 공부 권리의 사실이. 이거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야. 요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그러면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무슨 법이 있다?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 공통점은 공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공시라고 써봐요. 공시. 그렇죠.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래서 법. 여기에서 법 공통점이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거꾸로 읽어볼까요? 이제 합쳐봅시다. 읽어봐요. 부동산. 읽어봐요. 공시법. 아, 그렇구나. 이걸 하나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법이 그러면 두 개, 한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이제 읽어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동산 공시법령.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책에 부동산 공시법 나오는데 법 체계는 없다라는 거야. 공법이라는 법 체계는 없어요. 근데 공법은 국가가 주체다 보니까 공법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 이제 내일 모레 배울 공법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것은 없어. 뭐예요? 부동산 공시법령이지. 그러면 0에서 벌써 법률이 몇 개다? 2개 이상이라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체계는 이제 잡아냈네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야 이제 자기가 요거는 무조건 노래 중에 무조건 있죠. 요거는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 체계는.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외워야 돼요. 부동산 공시법령에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 그러면 여기는 지적정보의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관계 주된 공시. 부동산 등기법은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주체는 국가, 여기는 흥사자, 객체는 토지와 지적공부, 요거는 토지와 건물, 요거는 어디에 등기부. 그러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목적은 뭐예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요거는 신속성과 정확성.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럼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요거, 4주 동안은 요거 체계 잡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지어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여기 이제 잡았네요. 그러면 몇 페이지로 이제 가시냐면, 자, 301페이지로 가봐요. 301페이지 찾아서요. 페이지만 따라와도 잘 찾는 겁니다. 302페이지 앞에가 301페이지거든. 301페이지 보니까 이제 자 봐봐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읽어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공간정보법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간단하게 뭐라 그래? 지적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적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공간정보법 이렇게 하는 말도 있고요. 그러면 그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써보자고요. 자, 한번 자기가 법명을 한 번 더 써봐요. 그 밑에 5장 밑에다가 지적 중량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자기가 안 보고 쓸 줄 한번 해봐요. 한 번 더 써봐요. 밑에다가. 자, 공간 자기가 써가면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관리 등에 관한 법. 그러면 우리끼리 이제 약속을 하자고요. 자, 뭐예요? 지적 파트. 무슨 파트? 지적 파트.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다시 그러면 써난 밑에다 정보 가로 막서를 딱 쳐놔요. 밑에다 뭐라고 써요? 지적.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복습하는 거야, 이제. 자, 체계 잡는 거니까. 밑에 아까 써놓은 자리에서 뭐예요? 지적 정보. 자, 그러면 지적은 아까 권리관계,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다시 한번 써보고요. 주된 공시.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체는 뭐라고 그랬죠? 국가. 그래서 주체는 아까 국가라고 그랬네. 한 번 더 써보는 겁니다. 자, 객체. 객체는 뭐예요? 대상이라고 그랬죠. 뭘?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뭐 하는 것? 등록하는 것. 그래서 등록. 자, 목적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목적. 그래서 목적.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 효율적 관리와 자, 소유권 보호. 소유권 보호 목적. 다시 한번 썼네요. 자, 그래서 이제 걸음마 단계로서 이제 하나씩 윤곽이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배운 건 오늘 복습.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주된 공시. 주체는 국가, 객체는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 자,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목적.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세포라는 게 있죠. 우리 지적에서 줄기세포가 3개가 있어. 그래서 여기 봐봐요. 동그라미 쳐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몇 개죠? 3개 써서. 자, 서서히 이제 뭐예요? 빠져나가네. 지적의 3요소. 그렇죠. 자, 지적의 3요소는 몇 개다? 3개. 이렇게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을 지적의 3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 그러면 자기가 천천히 했죠. 그러면 봐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뭐라고요?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천천히 했어요. 25번은 자기가 반복을 해야 돼요. 지적의 3요소 뭐예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러면 이제 빠르게 나와야죠. 읽어봐요. 나중에 이제 토지 등 지적의 몇 요소? 3요소라는 거예요. 3요소. 나중에 지적의 3요소도 세월이 지나면 다 까먹는 거야. 그러면 잠시 뒷장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자, 뒷장에 갔다가 302페이지 가로 2번 읽어봐요. 가로 2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적의 3요소. 찾았어요? 지적의 3요소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렇죠. 자,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드립커피가 됐다가 그런가 속전속결로 빠르게 나와야 돼. 지적의 3요소를 뭐라고 한다?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다시 이제 넘어오셔서 그러면 요걸 이제 조합을 해 먹으라고요. 요즘 잘 나가는 분이 누구예요? 백종원 씨 잘 나가죠. 자, 잘 나가죠. 요즘 포장마차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근데 한편은 또 악영향이 또 될 수도 있죠. 백종원 씨는 뭐예요? 주로 맛을 뭘로 내요? 설탕으로 내잖아, 설탕으로. 그래서 설탕. 요즘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설탕으로 맛을 내더니 요즘은 뭐예요? 천연 조미료로 자기가 맛을 내더라고. 많이 발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 이제 재료를 섭렵했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러면 다시 밑에다 이제 한번 써봐요. 토지. 다시 한번 지적의 3요소.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한번 써봐요. 등록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겠죠. 토지라는 개념 잡아줘야 되고, 그러면 지적 공부라는 개념을 이제 잡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여기에다 뭐 고춧가루를 하나 축 뿌려보자고. 그래서 빨갛게 한번 써봐요. 여기에다가 단위라고 한번 써봐요. 빨갛게. 그러면 이렇게 합쳐봐요. 이제 토지 등록 단위. 이게 바로 이제 탄생하게 되네. 뭐가 하나 탄생할까요? 이게 필지라는 게 탄생하게 되네. 그러면 필지란 개념이 나오네. 자,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가 된다? 토지 등록 단위. 이게 바로 뭐예요? 필지가 돼. 자, 그러면 필지가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우리 27회 때 학교론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학교론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어때? X예요, 예. X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단위라고 써놨죠? 토지 등록 단위를 핵지라 한다. 틀렸죠? 토지 등록 단위는 핵지가 아니라 뭐다? 필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적 공부는 무슨 단위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필지 단위로.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한번 16회 때인가 문제 한번 들어볼래요? 지적 공부는 면적 단위로 수수한다. 어때요? X. 수수 면적 단위가 아니라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남자가 있죠. 자, 그러면 왕자가 있으면 공주가 있으면. 자, 공주가 있으면 뭐예요? 공화가 있죠. 그러니까 응과 양의 관계예요. 그러면 공주가 뭐예요?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주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아저씨. 그래서 공주, 공화. 그렇죠. 자, 우리가 쥐가 있으면 뭐가 있죠? 고양이가 있죠. 자, 고양이하고 쥐는 왼수. 그렇죠? 왜 왼수일까요?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어야 돼, 안 잡아먹어야 돼? 왜 잡아먹어야 돼? 살기 위해서. 그렇죠? 고양이는 양성을 갖고 있거든. 그러면 쥐한테 뭐가 있느냐? 바로 타우린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타우린이 양행성. 그러면 이거 눈을 맑게 하는 게 성분이 바로 타우린 성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뭐 잡아먹어요? 쥐 잡아먹으면 돼. 그렇다 쥐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그래서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두더지를 많이 해가 볶아서 두더지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뭐요? 옛날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쥐는 먹을 수 없잖아요. 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징어 먹는 거야. 오징어가 뭐예요? 거기 타우린 성분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걱정은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둡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 극장 들어갈 때 뭐 타가지고 들어가요? 오징어. 그러면 극장은 깜깜하잖아. 그러면 오징어를 씹는 순간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거야. 그래서 오징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진짜 저는 요즘 뭐예요? 저는 아버지를 되게 좋아해요. 아버지 말씀에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고. 틀린 말. 어르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징은 뭡니까? 여기 앉아있는 형님, 누님들의 뭐예요?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오징어를 이제 먹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오징어는 뭐예요? 치아가 안 좋은 사람은 저처럼 어떻게 먹어야 돼? 바카스 먹으면 돼. 바카스에 뭐가 나와 있어요? 타우린이 있거든. 그래서 바카스가 순간적으로 타우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눈을 맑게 하는 성분은 된다라는 거야.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요? 많이 먹으면 중독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타우린 성분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우리 음료수 중에 핫식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잠도 안 와요. 제가 한번 작업할 때는 핫식스 하나 먹거든. 핫식스에 뭐가 있기 때문에 타우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고양이가 있죠. 고양이.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주된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정된 토지. 그러면 주된 토지가 뭐냐? 필지. 정된 토지가 양입지라는 게 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써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양입지가 탄생하네. 그러면 사람이 갖다 대면 요거는 적자야. 양입지는 양자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는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요거는 정된 토지가 되는 거예요. 정된 토지.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 주된 등기가 있으면 나중에 등기법에서 종된 등기를 배우게 돼. 그래서 종된 등기 무슨 등기냐? 부기 등기. 그 부기 등기가 올해 마지막 문제였죠. 등기법. 자, 그래서 이제 필지와 양입지의 관계를 우리가 배우고요. 그러면 필지는 무슨 토지다? 자, 이제 써보죠. 주된 토지. 그 다음에 양입지는 종된 토지까지. 종된 토지가 돼. 정된 토지. 그러면 필지는 그러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네. 필지는 주된 토지면서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고 그런다? 필지. 이제 서서히 윤곽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우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한 번 다음 단계로 가자. 그러면 읽어봐요.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렇죠? 요 정보를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지적은 권리의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개발은 최기락 교수님한테 배우면 되고요. 주체는 뭐예요? 국가, 객체는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 몇 개? 3개, 지적의 3, 6.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그럼 지적의 3 요소 뭐가 나오죠?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럼 여기에다 양념을 뿌려요. 그럼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는 주된 토지, 정된 토지를 양입지. 요거는 적자. 요거는 사람에 갖다 대면 양자에 해당되는 거야. 양자.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밑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자, 요걸 하나 그려놓고 우리 잠시 이제 쉬었다가 좀 더 하고 이제 쉬었다 또 들어가야죠. 몇 필지? 한 필지. 앞으로 이제 사각형 이러면 안 돼요. 필지라고 그래야 돼 이제 필지. 요것도 몇 필지? 한 필지, 그렇죠? 그러면 요것도 몇 필지? 요것도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요건 토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요거 토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요게 좋잖아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게 토지들이 좋죠. 자, 그러면 이제 필지와 관련돼서 거기에 이제 한번 써봐요. 요렇게. 자, 필지 사이에다 한번 써봐요. 자, 서울특별시. 요걸 딱 한번 써봐요. 이제 필지 구성 요소를 이제 잡아내려고 그래요. 필지 구성 요소.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69대. 그러면 여기 봐봐. 제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마포에서 살고 있어요. 제발 또 묻지 마세요. 교수님 어디에 삽니까? 마포에 삽니다. 마포. 자, 마포구 대흥동에서 이제 살다가 신수동으로 이사 갔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가장 그동안 많이 써먹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이걸 뭐라고 써요? 이걸 소재라고 써봐요. 이게 이제 소재가 나오네. 소재. 요 369번이 뭐예요? 지번이 되네. 지번. 대가 뭐예요? 요거는 28개 대라는 지목이 있어. 그래서 지목은 대라는 지목이 있어요. 28개 중에 대라는 지목이. 대가 뭐예요? 그러면 잠시 참아줘야 돼. 지목은 몇 개? 28개 중에 대라는 지목이 있거든. 자, 그러면 요거 넓이가 뭐냐? 뭐라고 써놨어요? 면적. 요게 뭐예요? 경계. 그렇죠. 경계. 자, 요거는 이제 경계점 x축 y축이 만나니까 경계점이잖아. 경계점. 그러면 요건 능형하니까 y축, x축 y축이니까 이걸 뭐예요? 경계점 뭐라고 써놨어요? 좌표. 그래서 좌표. 경계점 좌표.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필지 구성 요소. 이제 그러면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울 준비가 됐네요. 몇 필지? 한 필지. 필지 구성 요소는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죠? 그럼 얘네들은 그러면 이름을 적어줘야 되겠죠? 이름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 적어놔요.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몇 개죠? 6개. 자, 토지의 표시 6개. 읽어봐요. 외울 것도 없잖아. 뭐 딴 선생님들은 이렇게 첫자다 세우라는데 바로 첫자다 세워요. 자,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 6개. 이걸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사항이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은 그 필지의 구성 요소거든.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사항이라. 몇 개가 뭉쳤어요?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자, 집은 사람에 갖다 대면 요거는 이름에 해당돼.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요거 매년 출제돼.
그래서 매년 역시 올해도 2.5점짜리가 출제됐고 그러면 별표 5개짜리야. 별표 5개짜리는 매년 출제가 된다는 거야. 100%라는 거예요. 100%. 100%라는 거예요. 그럼 한 문제 이미 정해졌네. 지번에 대해서요. 그러면 지목은 사람에 갖다 대면 성별에 해당돼. 이거는 별표가 6개짜리야. 역시 올해 지목이 뭐에 2문제가 출제됐네. 그러니까 왜 이거는 별표가 6개짜리냐? 그러면 우리 지목은 기타 과목하고 전부 연관성이 있어. 그러니까 학교론에서도 지목이 나오고 공법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6과목이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출제될 때가 몇 개? 5개. 중개사법에도 출제된 적이 있고 공법, 학교론, 세법에서도 지목은 출제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지적 파트에서 지목은 적어도 2문제는 출제된다. 역시 올해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아까 면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에 해당되죠. 그럼 영어는 별표 5개. 무조건 그러면 독자적 문제로 출제된다는 소리예요. 자, 경계는 울타리가 되네요. 그럼 영어는 별표가 5개짜리네.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러면 우리 지적 파트가 몇 문제 출제되느냐? 12문제. 등기도 12문제. 합치니까 몇 문제? 24문제죠. 그래서 지적은 12문제, 등기도 12문제. 그러면 봐봐요. 우리 지적 파트에서 12문제 중에 몇 문제는 이미 정해졌어요. 5문제가 정해졌죠. 왜 그럴까?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봐봐요. 벌써 5문제는 이미 확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지적은 어차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죠. 그럼 지적은 초창기에 빨리 외워도. 그래서 공부 방법은 키키키야, 키키. 빨리 외울수록 좋아요. 외우면 만점이야. 외우면 만점. 등기법은 권리의 사실이 권리. 그러면 지적은 빨리 할 거, 등기는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법도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딱 지적하고 등기 공부 방법은 어떠한 공부 방법이냐? 지적은 빨리 외울수록 좋다. 키키. 빨리 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법은 슬로우. 왜? 권리관계니까 민법에 어떤 내공들이 쌓여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벌써 5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봐봐요. 자, 토지의 표시 몇 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가 된다? 토지 등록 단위.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알면 지적의 3요소를 알게 되겠네요. 지적의 3요소는 뭐가 있다?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시 법령이 뭔가를 잡았고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빨리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돼? 주체, 객체, 왜? 그러니까 3W를 빨리 생각해야 돼. 아까 3W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빨리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민법은 모든 공법은 누가 해주는지를 빨리 잡아야 돼. 그럼 무엇을 그다음에 why.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자기가 법을 생각할 때 책을 미리 읽기 전에 누군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왜라는지. 그래서 항상 몇 가지를 생각해라. 제가 만든 단어예요. 무슨 단어다? 3W. 자, 선생님 누가? 주체, 객체, 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체와 객체, 목적을 잡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필지는 주된 토지, 정된 토지. 주된 토지, 정된 토지를 뭐라고 그래? 양입지. 필지의 구성 요소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 6개. 공통점은 사실이잖아. 사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읽어봐요. 표시가 뭐냐? 사실이라는 거. 그래서 지적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머리에 판에 박혀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책을 혼자서 스스로 읽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주체 시간은 목적은 요 정도만 우리가 잡아놓으면 돼요. 셋째 시간에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